앞으로 좀 큰 거 한 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할 때 지금 현재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상승론 쪽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예, 뭐 이거는 좀 담담하게 제 의견을 좀 적었을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쭉 상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뭐 모르죠. 이건 좀 예측과는 다릅니다. 그냥 뭐 합리적 추정 수준이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엄청난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측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 정도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막 나스닥이 막 폭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연준에서 점도표를 지금 막 엄청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 유지되는 기간을 한 1년 정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나 좀 인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JP 모건 그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시장에 공포가 되게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짧게 빌리는 거, 짧게 빌리면 이자가 보통 싸고 길게 빌리면 이자가 비싸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장기 금리는 4.5%인데 지금 단기 금리는 5.5%막 이렇거든요. 장기 금리가 오히려 더 싸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걸 보면은 이게 경기 침체에 되게 큰 신호거든요. 이제까지 장단기 금리 차 나오면은 이게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한 1년 반 전에, 네, 그때 되게 많았어요. 네,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근데 그게 좀 더 심화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작용이 안 나타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부터 금리를 막 낮추지 않으면 모를까. 네, 지금 금리를 막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인플레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체가 한번 있기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최근에 막 뉴스들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미국 경기는 엄청나게 호황이다. 실업률도 되게 낮은 상태로 고용이 너무 좋다. 미국의 고용 좋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좀 AI 이슈 되게 많았죠. AI 때문에 뭐 특히 엔비디아 난리였죠. 엔비디아가 지금 막 폭등하고 AI 열풍이 막 불 것이다. 막 서로 AI 칩셋을 막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상당한 호황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AI가 아무리 호황을 가져다 줘도 저는 약간 이게 닷컴 버블 같은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꺼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 초반에 닷컴 기업들이 부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전망과 이런 전망이 커가지고 닷컴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네, 우리나라는 뭐 세롬 데이터 기술 뭐 그런 게 엄청나게 올랐죠. 하지만 이게 맞긴 맞잖아요. 그쵸? 2000년대 초반. 하지만 이게 진짜로 발휘되는 데는 한 대략 한 15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냥 구글이나 뭐 메타, 옛날 페이스북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요런 거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좋았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막 살아나는, 이게 닷컴 기업이잖아요. 이게 다 맞긴 맞는데 시간차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AI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망은 다 맞거든요. AI가 앞으로 부흥할 것이다, 이런 전망 자체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전망이 옳지만 그게 지금 당장일까? 라는 데에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맞긴 맞는데 제 생각엔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시차를 두고 이게 부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챗 GPT가 이게 부흥하면서 AI 열풍이 불고 막 그렇게 된 건데,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어마어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얘 참 뭐 대단하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얘 써봤을 때 좀 부정확한 면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딱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잘 써요. 약간 좀 뻥으로도 막 쓰고 이게 좀 진실 검증이 좀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좀 있습니다. 아직은 좀 쓸모가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터울을 두고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발전하긴 발전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글,
뭐 아주 좋은 기업인 건 맞잖아요. 그쵸? 엔비디아 얘네도 너무 좋은 기업인 거 맞잖아요. 근데 구글하고 엔비디아의 가장 큰 차이는 구글은 소프트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얘네는 좀 물리적인 제약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찍어내고 같은 서비스를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버만 늘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칩셋을 만들잖아요.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이거는 엄연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구글이 2배, 3배, 10배 이렇게 막 증가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생산량이 그렇게 막 2배, 3배, 10배 수요를 막 쫓아가고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익률 면에서도 얘네들은 아무래도 원가가 좀 들어가긴 하니까 수율 같은 것도 좀 나와야 하고,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막대하게 계속 발전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거는 좀 주가의 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1조 달러 돌파했잖아요. 근데 1조 달러를 넘어서 막 10조 달러가 된다. 이거는 솔직히 생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발전할 건 맞는데 좀 시간을 두고 발전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금리도 계속 높아지고 한 번에 확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경기가 좋다곤 하지만 실제로 좋은지 좀 의심이 드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 큰 거 한 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할 때 지금 현재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리스크는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보다 큰 리스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도 올해 꽤 많이 올랐죠. 네, 저점 대비해서 적지 않게 오른 것 같아요. 네, 주식도 나스닥 주식들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인도 올 초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거는 늘 조심하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내가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현금을 내 손에 쥐고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걸 안 사고 기다리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려면 이거는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점이 여기고 고점이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 지금은 한 요쯤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전고점을 살짝 넘길 수도 있긴 한데 전고점을 넘겨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락의 여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오를 거는 이만큼이고 손해볼 건 이만큼이고, 이런 걸 손익비라고 하거든요. 손익비가 매우 안 좋은 자리죠. 오히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곳은 가격이 막 떨어져서 저점 근처에서 요럴 때 사는 게 좋은 투자죠, 사실. 이러면 손해는 이만큼, 이익은 이만큼, 이렇게 해서 손익비가 좋아지는 점이 오겠죠. 물론 이때 사는 건 두려움이 동반이 되거든요. 두려움을 동반하고 손익비를 높게 가져가는 게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긍정주의자예요. 뭐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회로만 돌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비트코인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전 재산을 비트코인 사놓고 이제 오르기를 기다려야지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투자를 하는 건, 그거는 솔직히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 못해도 현금 비중을 한 20% 이상은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자산하고 현금하고 비율을 한 5대5 반반씩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자산이 상승하니까 50% 비중이 있잖아요. 그럼 좋고, 떨어진다고 해도 현금 비중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타기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가격이 뭐 여기 있다가 조금 떨어졌어. 이제 조금 떨어졌네. 이제 다 사야지 하고 어렵게 마련한 현금 비중 20%를 이때 다 사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침체장이 뭐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동안의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금을 다 써버리는 건, 가장 아픈 거는 기회비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돈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박탈당하는 게 가장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요약을 하자면 침체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침체장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본업에 일단 최대한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투자에만 매몰돼서 이거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본업에 많이 충실하면서 여기에서 내 브랜드와 네임밸류, 내공 쌓기, 내공을 올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부업도 계속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뭐 꼭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에 뭐 10,000원이라도 아니면 뭐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키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불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침체장이 제 하락장이 좀 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한 3년 정도 된다고 치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뭐 내공도 늘리고 부업도 많이 도전하고 하면서 돈을 좀 천천히 벌면 되죠. 그리고 일부 수익이 난 자산이 있다면 매도해서 이거 이익 보고 팔았다. 그걸 익절이라고 하거든요. 일부 익절을 하고 다 팔진 않더라도 물려있는 자산이 있다면 일부는 뭐 이거는 손절이라고 하죠. 좀 손해보더라도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꼭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대출을 받는다.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체로 대출 금리가 한 5%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비싼 건 한 6%. 금리가 5%인데 3년 안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5%씩 3년만 내도 15%입니다.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15% 1억만 빌려도 1,500만 원 그냥 이자로만 나가는 건데 이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우리 여유를 갖고 마음을 여유 있게 갖고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대출금을 좀 많이 갚았어요. 꽤 많이 갚았습니다. 요즘에 사업해서 번 돈은 대출을 갚는데 주로 쓰고 있어요. 다음에 내가 투자할 때 그때 대출을 받으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출을 받아둘 필요는 없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침체장이 올 수 있으니까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또 상승장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100% 현금화를 다 하진 않더라도 일부를 매도하든 돈을 벌든 해서 좀 현금을 마련해 두고서 위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플러스 공부는 필수죠. 공부를 해야 기회가 왔을 때 뭘 사야 될지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포에 살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 공포에 살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현금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